안녕하세요, 루트수학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 조건을 도약하기 위해서 수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함수 하나를 시작합니다. 수열도 우리가 간단히 그냥 수를 간단히 규칙에서 늘어놓은 것하고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열도 함수의 틀에 집어넣어서 어떤 규칙적인 함수의 기능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수열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수를 어떤 규칙에서 나열한 것. 그래서 우리가 뭐 2, 4, 6 하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런 것들 다 초등학교 때 했죠. 그렇죠? 2, 4, 8 그 다음엔 뭘까요? 이런 거 다 초등학교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그냥 규칙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함수의 틀 안에 넣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역시 수열의 정의는 어디에서 여러분? 수열은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함수는 정의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였어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됐죠? 정의역이 자연수다. 그래서 수열을 다른 말로 간단히 뭐라고 하냐? 자연함수다라고도 해요. 자연함수다. 정의역의 이름을 따서 자연함수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그림 그리면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를 찍히는 정함수예요. 됐죠? 큰 의미에서 수열을 우리가 자연함수, 정함수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1일 때 저 위에 것처럼 2, 2일 때 4, 3일 때 6 그러면 x일 때는 얼마다? 2배씩 커졌잖아요. 그렇죠? x일 때는 얼마다? 2x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교를 쓰면 x가 어떤 기능을 x를 2x로 보내는 함수다. 단 수열 얘기를 할 때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이렇게 표기하지 않으면 그림 그리세요.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y 꼴 2x라는 그림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그림 그리면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무슨 함수라고요? 점함수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역을 자연수로 갖는 자연수, 점수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단순한 함수를 왜 다시 함수의 틀에 넣느냐?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극한이나 미분을 하려면 극한이나 미분은 아주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영원히 다가설 거냐? 이 참수는 어때요, 여러분? x제곱이 개수 양이면 오른쪽 위로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없이 간다는 의미에서 극한을 해야 되는데 극한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한없이 갈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자연수로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죠. 자연수로 한번 뭘 가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자는 거예요. 이런 수열 중에 보다시피 이렇게 합이 일정하게 가는 것들을 차가 일정한 등차 수열, 곱이 일정하게 가는 걸 비가 일정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수열이 가장 기본 수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함수의 틀 속에 한번 넣어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고 등비 수열이라는 게 뭐냐를 구분하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차와 등비를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 속에 넣어서 한번 내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등차 수열은 보다시피 차가 일정하게 가는 수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쓸까요? A1 원래는 F1 그래야 되는데 수열은 A라고 써도 돼요. 보기 좋게 해요. 그죠?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요. A2, A3, A4 그러면 A에는 EN이겠구나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등비 수열은 보세요. 2, 4, 8, 16 이렇게 가는 거니까 A1이 2, A2가 4, A3이 8, A4가 16 그러면 얘는 A에는 2의 몇 승꼴이군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AN을 꽂집어내서 이런 AN이라고 쓰는 걸 뭐라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항이다. 우리 함수에서 일반적인 항 많이 썼잖아요. 그쵸? 1차 함수의 일반항, 2차 함수의 일반적인 모양 많이 썼죠.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모양이 그렇죠? 일반항이다. 조금 더 일반화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일반화 시켜야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일반화 시켜줄게요. 첫 번째 항을 내가 아라비아 숫자 A라고 두면
두 번째 항에서 우리가 일정한 차를 D라고 두면 얘를 공차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때? 또 D를 더하면 2D가 될 테고요. 또 D를 더하면 3D가 될 테고요. 이렇게 가면 N번째 항은요. 처음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은 OV, 두 번째 항은 D 하나, 세 번째 항은 D 둘, 네 번째 항은 D 세 개니까 N번째 항은 D가 몇 개다? N개 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됐죠? 외우면 누가 이런 걸 외우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함수적으로 쓰면 fx는 a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d고요. 예쁘게 풀었으면 x항 그리고 나머지 다 상수항이거든요.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항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함수를 꼭 닮아 있고요. 단지 정역이 자연수니까 1차 함수를 닮아 있는 무슨 함수다? 점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1차 함수의 바로 이 기울기가 등차수의 무슨 역할을 해? 공차 역할을 해. 그죠? 이 dxt가 a로 왔거든요. 됐습니까? 등비수랑 보다는 등비수 똑같은 의미를 쓰면 등비수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A 공 B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써요? B를 H에서 R이라고 쓰는데 이점은 B를요.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R만 곱해, 세 번째는 R 두 번 곱해, N 번째는 R을 N-1번 곱해. 그래서 우리가 뭘 일반항을 써보면 처음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이걸 등비수의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거 딱 함수를 써보면 A의 R의 X-1 그래서 X가 자연수인데요. 됐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무슨 수예요? 등비수열은 바로 지수함수를 닮아있어요. 그죠? 아주 예쁘게 닮아있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나오면 등비수열이 나오면 지수로 고와 뗄셈 떼송 관계수열 등비수열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다시 지수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물론 우리가 도대체 등차수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앞서가는 놈에서 뒤에 항을 뺀 차가 일정한 것. 그죠? 이걸 등차수이다 그랬어요. 그죠? 공차를 일정한 것. 이걸 등차수이다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뺀 것처럼 이게 차가 일정한 뒤 일정하잖아요. 그죠? 등비수열은요. B가 일정해. 그래서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나눈 B 바로 이걸 공비다 그러는데 B가 일정해. 이게 나눠도 R, 나눠도 R, 나눠도 R, B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앞항에다가 D를 더하면 뒤항이 되고요. 앞항에다가 R 곱하면 다음항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또 다른 관계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런 관계 때문에 등차수열은요. 보세요. 2, 4, 6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항은 양쪽 걸 더해서 두로 나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빼고 뺀 차가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고 그리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요 차도 똑같은 공차인데 같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넘기면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가 돼서 an 플러스 1은 하고 쓰면 2배의 an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앞서가는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해서 두로 나눈 값은 가운데 항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중항? 등차 중항이다. 그래야 됐죠? 우리가 뭐 배웠어요?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1학년 때 뭘?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등차 중항. 그죠? 산수 평균 배웠거든요. 어떤 수가 있을 때 이 수는 더해서 두로 나눈 값이다. 산수 같은 평균. 그래서 우리는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놈 등차 중항 이런 말을 써요. 그죠? 산수 같은 평균, 산술 평균이다. 등차 중항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등비수열도요. 앞에 것을 뒤에 걸로 나눈 거나 또 앞에 것을 또 그 뒤에 걸로 나눈 거나 같으니까 엽엽 곱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을 곱한 거와 같다. 무슨 수열이죠, 여러분? 이거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중항에 보세요. 2, 4, 8 그러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바로 가운데 항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산수 같은 평균과 무슨 평균? 기하 평균이었어요. 그죠? 어떤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산수 같은 평균은 반드시 곱해서 루트 씌운 기하 평균보다 크다.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기본 원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적당한 항을 찾았으면 거기까지 합도 중요해요. 등차수열 합. 됐죠? 등차수열 도대체 n번까지 한번 합할 거예요. 이걸 그리고 썸은 그래서 SN이라고 쓰는데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n번째 항이 뭐죠, 여러분? n번째 항이 a 플러스 n-1의 d였어요. 그쵸? 이 가우스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등차수열 합식을 정확히 유도했다 그러는데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가우스가 순간에 계산해 버렸대요. 다임쌤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렇죠? 가우스를 데리고 수업하려면요.
1부터 어디까지 합? 예를 들면 10까지 간단히 해볼까요? 가우스가 이걸 산수각형 원리로 찾았어요. 이 합을 거꾸로 쓰면 뭔가 하면 10, 9, 울랄라 1이고요. 변변토하면 S가 2개고 모든 항의 합이요. 등차수에는 모든 항의 합이 11이에요. 그러면 11이 몇 개일까요? 11이 10개고요. S값은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차를 갖고 있는 수들이 합 2, 4, 6, 8 영원히 100까지 더하는 것 2, 4, 6, 8 영원히 만까지 더하는 것 3, 6, 9, 12, 15 영원히 3배수를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등차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대요. 가우스는요 이걸 마지막 항 그래서 L이라고 뒀어요. 라스트 항. 그리고 그럼 이거 바로 앞에가 뭐예요? L만 D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거꾸로 쓰면 뭐죠 여러분? L, L-D, L-ED 그래서 마지막 항은 다시 처음 항이 되니까 A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식을 변변 더해버리면 S가 2개고요. 해보세요. 처음 항 마지막 항. 이것도 L이 죽으니까 그쵸? D가 죽으니까 처음 항 마지막 항. 이것도 ED가 죽으니까 처음 항 마지막 항. 이것도 처음 항 마지막 항. 그래서 등차수의 합은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등차수의 합은요 어떻게 써지냐면 등차수의 합은 처음 항 마지막 항이 n개 쫙 곱해졌고요. 그걸 둘로 나눴잖아요. 됐죠? 이게 등차수의 합식이에요. 처음 항 마지막 항의 함수 처음 항 마지막 항 더한 거잖아요. 11. 처음 항 마지막 항 더하고 항의 개수가 10개고요. 두 줄의 합이니까 둘로 나눴고요. 됐습니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규칙을 좀 잘 공부해 달라는 얘기죠. 그죠? 이 마지막 항이 우리가 n번장이니까 다시 이 식을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2분의 항수의 초항이 처음 항이 2배네요. 그죠? n-1의 d다. 됐습니까? 그래서 등차수의 합은 전제시켜 보면은요. 뭘? 제곱항, 그 다음에 1차항, 그리고 3차항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등차수의 합공식은요. 이차함수를 닮아있는 점함수예요. 상수항을 갖고 있지 않은 이차함수를 닮아있는 점함수다. 바로 이게 등차수의 합이에요. 됐죠? 그래서 등차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1차함수와 2차함수를 모방하면서 정역을 자연수로 갖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다. 그렇지만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에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등비수열은요 더 쉬워요. 등비수열은 복잡해 보이지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등비수열의 합은 처음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이게 n번장인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간단히 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양변 똑같이 r을 곱하면 돼요. 등비수열명을 계산할 때 되게 중요해요. r 곱하면 ar, r 곱하면 ar 제곱, r 곱하면 ar의 n승이거든요. 변변 빼면 1-sn의 1-r이죠. 1-r의 sn은요. 보세요. 이렇게 동량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맨 앞에 a와 맨 뒤에 ar의 n승은 남고요. a를 묶어버리면 1-r의 n승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s는 하고 풀 수 있는데요. 그 s를 구할 때 여기 0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1-r이 0이 아니면 그러면 SN은 1-R분의 A의 1-R의 N승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1만에서 공비분의 처음항 1만에서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앞뒤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R만에서 분의 처음항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R이 뭐 돼버리면 이 값이 0 돼버리면 즉 공비가 1 돼버리면요 등비수열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모든 항이 다 A하고 똑같아지니까 처음 항이 몇 개다? N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바로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수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수열의 가장 기본 고대로부터 우리 내려왔던 등차와 등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현대적인 함수의 개념에 딱 집어넣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 n번째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가면 어디로 갈 거니?를 추측하는 아주 중요한 극한의 개념을 끄집어내는데 바로 이 수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 수열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열을 짧은 단원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마무리를 잘 해냅시다. 감사합니다.